반갑습니다. 샤랄라 DJ입니다. 김동인의 운영궁의 봄, 계속해서 2부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자, 대감, 잔을 드세요. 기생이 부르는 건주가를 따라서 병학은 흥선에게 술을 권한다. 흥선은 잔을 들었다. 연거푸 마셨다. 먹고 또 먹고 연거푸 먹었으나 취기는 도무지 돌지 않았다. 아니, 취기가 돌지 않았다면 어폐가 있다. 취기는 돌았으나 취기가 돌기 때문에 정신은 더욱 똑똑하여 갔다. 공복에 독한 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의 머리는 여간 어지럽지 않았다. 그 가운데서 세 가지의 생각이 엉기어서 돌아갔다. 팽의 집에서 받은 수모, 그 기억이 더 확대되어 그를 괴롭게 하였다. 잔을 들다가도 그 잔을 도로 놓고 킁킁 코를 울리고 하였다. 병학의 한 대가 또한 그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였다. 아무 환대받을 까닭이 없다. 자기는 아무리 종친이라고 하나 세력 없고 돈 없는 시정에 배회하는 한낱 불황자요. 저편 쪽은 나는 새라도 떨굴 만한 세력가이거늘 무슨 까닭으로 오늘 이렇듯 자기를 환대하나. 아까도 어떤 그렇지 못할 손님이 온 것도 일이 있어 못 만나겠다고 그냥 돌려보내고 자기를 환대를 하니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이 문제도 그의 머리를 꽤 어지럽게 하였다. 셋째는 자기의 가사 문제였다. 아까는 팽에게 대한 분노 때문에 거기 생각이 미칠 겨를이 없었으나 술 때문에 머리가 사면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그에게는 지금 그 가사 문제가 머리에 걸려 돌아갔다. 집을 나올 때에 부인은 중문까지 따라 나오면서 그를 바래주었다. 점잖은 집 부인이라고 그 뜻을 입 밖에까지 내지는 않았지만 오늘은 꼭 좀 마련하여 오라는 당부에 틀림이 없는 것은 흥선도 잘 알았다. 그러나 어디서? 인제는 어디 가서 말해볼 용기도 없었다. 바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거기 대하여 입을 뗄 수 없었다. 그렇게 입을 뗄 수는 없는 일이지만 또한 어떻게 해서든 마련하지 않으면 또 안 될 일이었다. 병학에게 말하여 볼까? 이렇듯 자기를 환대하는 것을 보면 자기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호의를 가지고 있다 치면 팽과 같이 자기를 망신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술기운도 합하여 좀 용기를 얻은 흥선은 몇 번을 이렇게 마음 먹고 입을 열려 하였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급기 입을 열려 하면 차마 벌어지지를 않고 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생각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기가 짝이 없는 흥선은 그 분풀이라는 듯이 연하여 술만 공격하였다. 병학은 끊임없이 권하였지만 병학이 권하기 전에 흥선은 잔을 들고 하였다. 대감, 어떠세요? 병학이 이렇게 물을 때의 흥선은 방금 받은 잔을 땅하니 상에 놓으며 취기를 한꺼번에 토하고 머리를 번쩍 들었다. 나 늘 먹는 막걸리보다는 맛이 좀 나았소. 하고 무엇을 살피는 듯이 사면을 한번 둘러본 뒤에 주인을 찾았다. 대감. 네? 한참 앉아서 보아야 지금이 대목인데 이 댁에는 빚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 대체 대감은 빚을 안 지셨소? 혹은 지고도 받으러 못 오게 하는 묘책이라도 있소? 병학은 눈을 크게 하였다. 그 뒤에 눈을 깜빡거렸다.
이 질문을 그냥 웃어버릴지 혹은 변명이나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른 것이었다. 뒤따라 흥선의 말이 계속되었다. 만약 받으러 못 오게 하는 묘책이라도 있으면 내게 좀 전수를 하시오. 오늘 당장부터라도 써먹어야겠소. 눈만 삼박거리던 영초 김병학은 싱겁게 씩 웃었다. 그리고 기생에게 흥선이 놓은 술잔을 눈짓하였다. 자, 약주나 드세요. 아니, 술이 아니라, 이상해서 그러오. 대목이면 빚쟁이들이 대문이 매이기에 들어오는 법인데, 이 댁에는 아무리 보아야 그런 기색도 없으니 말이에다. 보아하니 대감네 가사 비용은 우리 따위보다는 퍽 많이 들게에다. 술도. 흥선은 잔을 들었다. 그리고 코로 술의 냄새를 맡아보고 혀끝으로 맛을 보았다. 우리 먹는 막걸리보다는 훨씬 비쌀게야. 안주도. 이건 뭐요? 해파리? 이건 또 비철의 오이? 톡톡히 걸렸을걸. 이런 건 나 같은 조상이나 잘 둔 사람을 위해서 따로이 마련한 것은 아니겠지요? 대감댁에서 보통 쓰시는 것이겠지요? 그 많은 가사 비용을 빚 안 지고야 어떻게 당하겠소. 빚은 나보다 몇천, 곱몇, 만곱대리다. 한데 빚쟁이가 안 오니 웬일이요? 못 오게 하는 묘책이라도 있소? 주정꾼의 헛소리로 넘기기에는 너무도 쏘는 말이었다. 진정한 질문으로 듣기에는 너무도 기경한 말이었다. 영초는 이 잘못하다가는 재미없는 시비가 일어날 듯한 장면을 뚫어나가기 위하여 연하여 미소를 그의 얼굴에 나타내었다. 대감, 그런 농담은 차차 하시고 잔이나 드세요. 오래간만에 대감과 대작을 하게 되었으니 벅 반갑소이다. 자, 어서 잔을 드세요. 영초의 눈짓에 기생은 흥선을 위하여 다시 건주가를 뽑아내었다. 그러나 흥선은 완강히 잔을 들지 않았다. 공복에 독한 술을 먹기 때문에 검붉게 된 얼굴에다가 기괴한 미소를 띠고 정면으로 영초의 낯을 보면서 완강히 묘책 전수를 요구하였다. 게다가 나 같은 사람은 호구지책으로 변변하지 않는 난초장도 그려서 팔고 투전판에서 뽀비도 하거니와 대감은 그런 재간도 있다는 소문도 없으니 돈 생길 데가 없어. 그러면서 이 많은 비용을 어디서 구해내시오? 대감도 농담도 너무 심하시구려. 농담? 내가 농담이요? 흥선은 정색을 하였다. 그리고 휙 기생을 돌아보았다. 야, 너의 집에는 빚쟁이가 안 오느냐? 기생도 미소하였다. 왜 안 올 리가 있겠습니까? 와? 오면은 그럼 너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기에 이런 대감댁에 와서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여기 숨는다? 그걸 이 댁에는 빚쟁이가 못 오게 하는 무슨 묘책이 있기에 여기 피신까지 하는 게 아니오. 자, 대감, 응? 취한다. 휙 치기가 돌고 한번 그의 머리를 덮고 지나갔다. 그 치기 때문에 비틀거리는 몸을 그냥 팔꿈치로 상에 기대고 흥선은 푹 머리를 수그렸다. 과세 비용의 걱정이 술 때문에 무겁게 확대되어 갑자기 그의 가슴을 눌렸다. 가봐야겠군.
잠시 머리를 수그리고 있던 흥선은 갑자기 비틀비틀 일어섰다. 그러나 공복에 독한 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온몸이 마비된 흥선은 자기의 몸을 마음대로 일으킬 수가 없었다. 밤만큼 일어나다가 다시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허허, 몹시 취했군.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담. 대감, 영초, 영초, 나 여기서 한삼 자겠소. 흥선은 몸을 번듯이 거기 눕혔다. 한 송정 소를 베어 조그맣게 배를 무어. 취한다. 우리 늙은 마누라 쌀이나 좀 바꾸어 왔나. 흥선은 거기서 혼혼히 잠이 들어버렸다. 그러나 거기서 혼혼히 잠은 들었으나 흥선의 잠은 오래 계속되지 못하였다. 마음속에 숨어있는 커다란 수심 때문에 잠이 든 지 얼마 되지 못하여 번쩍 눈을 떴다. 기지개와 함께 흥선은 사면을 살펴보았다. 처음 한순간은 부드러운 처내와 뜨뜻한 넓은 방이 낯설었지만 그것이 영초의 집 사랑 정침이라는 것을 오해하면서 흥선은 몸을 일으켰다. 일어남에 아까의 기생이 시중을 들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흥선에게 수정과 한 대접을 바쳤다. 한잠 잘 잤군. 어서 집으로 가야겠군. 흥선은 양치를 한 뒤에 자기의 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필 때에 침방문이 열리며 거기서 주인 용초가 나타났다. 벌써 다 주무셨소? 아이고, 잘 얻어먹고 낮잠까지 자고 인젠 가야겠소. 왜 좀 더 천천히 가시지요, 혜정이나. 말을 계속하는 것을 흥선은 가로막았다. 혜정이 다 뭐요? 어서 가야지. 집에서는 눈이 빠지게 기다릴 터인데.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영초는 거기에는 대답지 않고 가까이 내려왔다. 그리고 흥선이 자리를 비키는 것을 손짓으로 막고 자기는 발치에 물러앉았다. 가신다 해도 그 옷이 이렇게 다 구겨져서 어떻게 그냥 가십니까? 저 방에. 영초는 손을 들어서 제 침방 쪽을 가리켰다. 잠깐 가보세요. 변변치는 못하나마 갈아입으실 옷을 준비했습니다. 흥선은 눈을 들어서 영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주 자기를 돌려다보는 눈. 그것은 결코 당대의 검문, 대제학, 김병학의 눈이 아니오. 한계 사람, 서로 접근할 수가 있는 사람, 김병학의 눈이었다. 흥선은 잠시 영초의 눈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일어섰다. 영초의 눈에 조금이라도 불쾌한 자의가 있으니커니와 흥선은 호의로 찬 영초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침방에 들어가 봄에 시동이 의복 일습을 보려 아래 녹이고 있었다. 갓에서 버선, 데님, 허리띠며 주머니에 이르기까지 의복 일습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었다. 흥선은 거기서 시동의 손을 빌려서 옷을 갈아입었다. 벗어놓고 보니 자기의 낡은 옷은 구기기는커녕 때도 꽤 많이 끼어 있었다. 그것을 벗어던지고 흐느러지는 비단 옷을 입고 나니 가난에 젖은 이 공자의 몸은 마치 하늘로 날아 올라라도 갈 듯하였다. 우화 등선. 그러나 몸이 해픈 것이 옷을 입은 것 같지를 않소. 이것이 이 좋은 새 옷을 준 데 대한 흥선의 인사였다. 영초는 미소하면서 대답하였다.
변변치 않은 옷이외다. 과연 변변치 않소이다. 대감께는 많이 있는 옷이니 변변치 않을 것이고 내게는 입어도 입은 것 같지 않으니 변변치 않고 나 같은 사람에게는 주어야 그럴듯한 인사도 못 밟는 법이에다. 하! 이 자기에게 극진한 호의를 보여주는 영초에 대하여 얼마의 조력을 청하고 싶은 생각은 뒤를 이어서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호의에 위해 더 무엇을 청구할 만한 용기까지는 생겨나지를 않았다. 영초는 자기의 초원까지 등대하여 두었다가 돌아가는 흥선으로 하여금 타게 하였다. 비단 옷에 감긴 몸을 초원에 싣고 구종 별배를 앞뒤에 단 이 공자. 세상이 세상일 것 같으면 당연하고 또 당연한 일일지나 흥선은 마치 위압된 듯이 몸을 초원 위에 웅그리고 있었다. 초원에 몸을 싣고 구종 별배를 뒤에 단 이 호화로운 공자가 마음 가운데는 당장의 끼니와 쌀 걱정까지 하는 사람이라고는 알 사람이 없었다. 호화로운 초원에 대하여 길 가는 사람들은 경의를 표하였다. 이리하여 흥선은 표면으로는 위세 좋게 자기의 댁으로 돌아왔다. 집에까지 돌아온 흥선은 대문 밖에서 용초의 하인들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마치 피하듯이 몰래 사랑으로 들어갔다. 비록 가난은 하나마 자존심이 지극히 높은 그 아침에 부인에게 부탁을 받고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변명을 하기가 귀찮았다. 팽경장에게 눈물 나는 수모를 받았다는 말은 체면상 못할 일이었다. 김병학에게 술을 얻어먹고 옷을 얻어입고 왔노라는 말도 역시 못할 말이었다. 이 모든 못할 말들을 피하기 위하여 흥선은 몰래 사랑으로 기어들어 간 것이었다. 그러나 사랑에는 뜻밖의 광경이 그의 눈을 둥그렇게 되게 하였다. 당연하게 추울 사랑이었다. 헤어진 보료며 헤어진 장침이며 헤어진 안석이 놓여있을 사랑이었다. 아침에 자기가 나갈 때도 그러하였다. 다시 돌아온 지금에도 당연히 그러하여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그 방 안에서 첫 번 주인을 맞은 것은 뜨뜻한 공기였다. 서늘하고 음침하여야 할 방에 뜨뜻한 공기가 가득 차 있고 아랫목에는 비단으로 꾸민 새로운 보료며 안석이며 장침, 사방침들이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을 문창도 어느 틈에 모두 깨끗이 발렸다. 이 비단 옷에 감긴 공자에게 그다지 손색이 없는 방으로 어느덧 변하여 있었다. 아직 술이 채 깨지 않은 흥선은 눈을 이리 찡그리고 저리 찡그리며 살펴보았다. 틀림없는 자기의 집이었다. 내다보면 쓰러져 가는 아래채며 거미줄 천지의 추녀며 자기의 집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그 쓰러져 가는 집의 방 안뿐은 아침과는 형태를 온전히 달리하고 있는 것이었다. 흥선은 잠시 거기 우두커니 서 있었다. 서 있을 동안 이 온갖 고난을 다 보고 겪은 흥선의 눈에도 눈물이 핑 돌았다. 흥선은 이것을 부인의 한 일로 알았다. 자기를 내보내기는 하였지만 아무리 하여도 변통에 올 듯 싶지 않아서 부인이 직접 다른 방면으로 활동을 하여 과세의 준비를 넉넉히 한 것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였다. 궁핍하여 부인에게까지 이런 폐를 끼치는 것이 더욱 마음에 불안하였다. 오늘 2개의 인정을 보았다. 상갓집 개와 같이 가는 곳마다 구박만 받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수모만 받아서 울분과 반발성만 마음속에 잔뜩 길렀던 흥선은
오늘 본 두 개의 인정 때문에 눈물 겨워졌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흥선은 갓과 웃옷을 벗어걸고 안방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였다. 모든 자기의 자존심을 벗어버리고 부인에게 미안하노라는 말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겸하여 긴병하게 호의를 말하고 팽경장의 횡포를 말하여 같이 분해하고 같이 감사하기 위해서였다. 안뜰에 들어서 보니 아침까지도 쓸쓸하기 짝이 없던 안뜰도 활기를 띠었다. 부엌이며 뜰이며 쪽마루며 할 것 없이 하인들은 과세의 음식을 차리느라고 욱적거리고 있었다. 세찬 한 군데에 들어올 곳이 없는 이 가난한 공자의 집에도 하인들이 뜰에 우글거리고 다니니 겨우 대목 같기도 하였고 사람 사는 집 같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서 흥선은 자기의 몸에 감긴 비단옷을 서투른 듯이 굽어보며 대돌 위에 올라섰다. 백구야 홀홀 날지를 마라. 이런 싱거운 때의 기분을 감추기 위하여 노래를 코로 부르면서 안방으로 들어오는 흥선을 부인은 일어서면서 맞았다. 이 부인을 따라서 일어서서 아버지의 기택을 맞는 소년, 애명을 개똥이라 하는 이재황이었다. 사동 김판서가 세찬을 보내주세서. 부인이 흥선에게 이 말을 할 때는 부인의 눈에는 눈물까지 있었다. 모든 것이 영초에 보낸 물건이었다. 명색은 세찬이라 하되 그것은 세찬이 아니오. 당분간의 흥선댁의 생활비와 생활필요품 전부였다. 금전, 미곡, 그 밖의 생활품이 몇 짐. 영초에게서 세찬이란 명목으로 흥선에게 온 것이었다. 흥선은 눈을 감고 생각하였다. 아까 팽경장에게 욕을 보고 추운 겨울의 거리를 지양 없이 돌아다닐 때의 길에서 영초의 행차를 만나서 억지로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던 영초. 그 뒤 정성을 다하여 자기를 환대하던 영초. 자기가 돌아올 때에 격식에 벗어나서 중문까지 자기를 보내주던 영초. 세력 없고 돈 없는 자기인지라 거리에 마발이꾼 하나도 자기에게 호의를 보여주는 사람이 없는 이 기박한 세상에서 당대의 검문인 영초 김병학이 이렇게 호의를 보여준 것에 대하여 흥선은 감사하기가 짝이 없었다. 돌아보건대 현 상감에 직접 인척되는 김씨의 일족은 물론이요. 신모, 남모, 이모, 홍모를 막론하고 동서가기조차 창피하다고 피하는 자기에게 영초는 무슨 호의로서 이런 것을 보내었는가. 받을 가망이 없는 빚은 절대로 주지 않는 이 기박한 세상에서 영초는 무슨 까닭으로 자기에게 이렇게 호의를 쓰나. 한참 눈을 감고 있다가 그 눈을 뜨면서 흥선은 이렇게 말하였다. 응, 영초를 정승을 시켜주지. 부인이 미소하면서 흥선을 쳐다보았다. 정승은커녕 대감께 녹사 하나를 시킬 권한이 있습니까? 시켜주지, 시켜주지. 하다못해 꿈에서라도 시켜주지. 그렇지요. 꿈에나 시키지 생시에야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흥선은 잠시 떴던 눈을 다시 감았다. 때때로 생각하는 망상이 또다시 그를 엄습하였다. 그 망상 가운데 나타나는 자기는 오늘과 같은 페이파립의 가련한 공자가 아니요. 이 300여 주의 큰 나라를 호령할 대원군인 자기였다. 지금 영초가 보내준 새 옷을 갈아입고
아랫목에 기쁜 듯이 앉아있는 제왕은 그때는 아들이라는 명칭으로는 부르지도 못할 이 나라의 지존이었다. 그때야말로 부인. 흥선은 눈을 감은 채로 부인을 찾았다. 대왕 대비마마 조씨께 진상할 무슨 세찬이라도. 아, 참, 깜빡 잊었습니다. 무슨, 어떤 것을 하리까? 무엇이고, 대비마마께서도 우리가 곰핍한 줄은 다 잘 아시니까. 뭐를 팔아서라도 대비께 세찬뿐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왕 대비, 비록 지금 낙척하여 조석에 끼니까지 부자유를 느끼는 형편이지만 종실의 한 사람이요 영특한 아들을 가지고 있는 흥선은 거기 대하여 어떤 야망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다. 후사가 없으시고 몸이 약하신 현 상감. 불행히 승하하신 뒤에는 신왕을 지정할 권리는 종실의 어른되는 대왕 대비가 가지게 되는 것이다. 야심과 패기를 가슴속에 가득히 가지고 있는 흥선은 아무 보잘것이 없는 지금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뚫고 나갈 계획부는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 그런 필요상 대왕 대비께뿐은 자기의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서 늘 환심을 사두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었다. 한참 눈을 감고 있다가 흥선은 고요히 눈을 다시 떴다. 영초는 영의정의 제목은 못돼 우의정이나 주지. 그리고 이 말에 미소로써 자기를 바라보는 부인을 흥선도 또한 미소로써 마주보았다. 네, 2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3부를 기대해 주세요.